지금 이제 그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이제 1차적 행동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문제일 텐데 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이건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소빙하기는 뭐 지구의 냉각기라서 그런 냉각기 기후변화가 생겼지만 지금은 이제 지구가 더워진 온난 기후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 원인이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기서 이제 배제되었고 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온 이산화탄소의 양이 인류 산업체, 예. 공장이나 뭐 발전소에서 나온 산업체가 1년에 355억 톤이고 예. 그다음에 토지 사용 변화, 시간을 도시를 만든다든지 뭐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약 47억 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생산되는 게 402억 톤인데 이것을 이제 흡수를 해요. 자연이. 예. 광합성 장애에 의해 가지고 습비 흡수하는 게 약 11.7억 톤입니다. 바다가 이게 뭐냐면 해양하고 대기하고 접합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바다의 활동으로 인해서 흡수되는 게 약 102억 톤입니다. 두 개 합치니까 219억 톤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산되는 게 402억 톤인데 219억 톤을 빼면은 186억 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증가하고 있는 CO2를 어떻게 증가하지 않고 예. 나오는 배출되는 CO2하고 흡수되는 CO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은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이거든요. 예.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오늘날의 키 열쇠인데 예.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국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 협약으로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탄소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탄소 중립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목표 시한이 이제 2050년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한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마지노선인가요? 탄소 중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각국마다 이해 타산이 있어서 예. 오해도 많아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내는 배출량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예. 또 이미 나와 있는 탄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어디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데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예. 하는 그런 갖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국제 IPCC는 이제 기후변화 국가 간의 협의체가 IPCC인데 예. 국가 간의 협의체는 현재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곳이고 그것보다도 더 이제 아니 국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제 협약을 만드는 그 선언문이 있는데 하나가 교토 협약이고 두 번째가 파리 협약입니다.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성격이 똑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것이냐. 어느 국가 한 국가가 탄소를 줄인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예. CO2를 줄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러나 CO2가 많아가지고 그 불행을 다 같이 똑같이 하니까 돈이 많고 잘 쓰는 선진국이 돈이 없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거라 하는 게 파리 협정인데 도와주되 알아서 자의적으로 하십시오. 사실은 그 자의적으로 하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제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하나는 이제 적응이고 하나는 이제 대응 차원일 텐데 어떤 현실적인 대책들이 있습니까? 뭐 적응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녹색 타운을 만든다. 예. 뭐 콘크리트 이런 집보다도 나무 집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지만 그 완화 정책은 예.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CO2가 많으니까 이것을 포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든지 이것을 연료등으로 활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과학적인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는 예. 이산화탄소를 예. 어떻게 기술적으로 예. 그거를 뭐 캡처를 한다든지 또 스토리지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개발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예, 포집을 한다든지, 예. 그래도 운반해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유틸라이제이션, 뭐 예. 활용하는 거, 저장하는 거, 이런 방법인데, 예. 대기 속에 있는 CO2를 이제 캡처를 합니다. 예. 포집을 합니다. 예. 포집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거하고 저장하고 두 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활용하는 것은 어쨌든 그 CO2를 포집을 했으니까 연료로 사용해서 남는 것은 땅속으로 저장을 하는데 예. 저장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닷속 깊숙이 황화암에다가 물이 고쳐 있는 황화암은 구멍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빼내고 CO2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 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포항앞바다에 1.6km 해제에 거기다가 포집된 CO2를 그 안에 집어넣는 방법을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 개발했고 지금 시행만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또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의 어떤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가장 뒷받침되는 게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경제력이 있는 나라는 가능하겠지만 경제력이 좀 뒤떨어지는 나라는 또 안 되는 거고 그게 또 어떻게 대기라는 것이 그 나라의 대기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최 박사님 질문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제가 거기다 보충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요지가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예. 파리 협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예. 경제력이 약한 나라를 도와서 다 같이 CO2를 줄이는데 일조하자하는 게 파리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즘 흔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는 AI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이 기후변화 시대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AI가 사실은 다음 세대에서는 모든 관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 반도체를 가지고 모든 물체를 만들고 하려면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줄이는데 AI가 활동을 해야 되고 또 AI가 어떤 그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도 AI가 할 수가 있어요. 기상 예측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측, 항공기를 관측한다든지 배를 관측한다든지 이런 모든 방법을 써서 AI를 뒷받침하면은 AI가 CO2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어떤 그 날씨의 영향으로 가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가뭄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인공 강우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구름은 있지만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경우는 하늘에 구름을 어떻게 연결되게 만들 수 있는 핵이 있어야 되는데 핵이 부족하면 그렇거든요. 핵을 하나의 그 시드로 뿌려주는 것을 인공강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강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가 오게 돼 가뭄을 해소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가뭄이 되어서 발생하는 게 산불이거든요. 근데 산불이 한번 일어난 곳은 다시 그 지역이 식물이 자라가지고 광합성 작용해서 CO2를 흡수하게 만드는데 최소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산불이 나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CO2 양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로 가지고 얼마만큼 CO2가 발생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 지역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역을 산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비를 뿌려놓거나 특히 제일 좋은 것은 눈이 와야 됩니다. 예. 눈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촉촉히 좀 적셔 놓으면 산불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실험만 하고 있지만 곧 아마 인공강우가 실용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기후변화의 다양한 어떤 그 대응, 기술 사례 이런 걸 좀 들었는데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왜 과학적인 이해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기후변화는 전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 어느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앞장서서 할 일도 아니고 예. 모든 전 세계인이 다 같이 행해야 될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어느 한 국가가 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과학적인 객관적인 방법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그런 그 이해가 충분히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혼자 아닌 국제협약, 국제협력으로 이웃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다 같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AC나 CCUS 같은 그런
그 CO2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녹색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정부에서 특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